근데 여러분 배달 음식 할 때 좀 마음이 편하세요? 전 늘 초조해요. 빨리 왔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좀 항상 좀 약간 예민해서 그런지 그래요. 아, 이 음식이 좀 깨끗한가? 맞아요. 그 위생에 대해서 좀 맞아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 데서 만들잖아. 네네. 혹시 막 손으로 막 한 거 아닌가? 맞아요. 만들 때 혹시 침이라도 튀기는 거 아닌가? 요즘에 코로나 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물론 대부분의 이제 음식점과 대부분의 이제 배달 업체에서는 깨끗하게 하겠지만 가끔 이제 뭐 비위생적으로 하거나 심지어는 요즘 얼마 전에 그 막 뉴스 나오고 했는데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 뭐 닭다리를 시켰으면 거기서 몇 개 이제 손으로 막 이렇게 끄집어내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네. 뉴스 봤어요. 닭다리 5개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2개밖에 안 왔어. 3개를 먹은 거야. 자, 이 배달원이 만약에 3개를 먹었다. 그 사람 처벌할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배달원한테 먹은 책임 사람한테 물어야 되지 책임을 않을까요? 물어야 네. 무슨 죄가 될까요? 남의 물건 훔치는 죄. 절도. 절도까지 가나요? 치킨 절도. 네. 치킨 절도. 닭다리 갑자기 되게. 그러면 내 다리는 먹어도 되니까. 그렇죠. 치킨 다리는 내놔라. 누가 피해자가 누가 고소해야 될까요? 누가 피해자예요? 어렵다. 이거. 양 배송 둘다 중에. 피해자일 것 같아요. 그쵸, 배달- 소비자도. 네, 그러니까 배달 그 뭐죠? 그 치킨집이랑 치킨집이랑 주문한 소비자. 소비자.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 소유권이라는 개념이에요. 소유권이 뭐예요? 소유권은 항상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유권이 중요하거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큰 차이점은 소유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원칙적으로 공산주의는 개인 간의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잖아요. 뭐 집이라든지 부동산, 물건도 다 국유예요. 근데 자본주의는 다 소유권이 있죠. 여러분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도 있고 동산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가요? 등기. 네. 항상 등기. 기록이 남아요. 등기. 예, 예. 동산은 물건은 등기할 수 없잖아요. 닭다리도 물건이에요. 예. 언제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 금액을 처리했어요. 영수증? 구매. 인도했을 때, 줬을 때. 줬을 때. 뭐 돈 줬을 때 현금, 뭐 물건 줬을 때, 선물 줬을 때 소유권이 넘어가요. 남자친구가 여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뭐 시계를 선물해줬다. 언제 소유권이 넘어가요? 시계를 건네줬을 때. 예. 자, 시계 건네줬는데 이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뺏을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소유권 넘어가면 다시 반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닭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닭다리도 이 배송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배달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인도가 돼야지만 닭다리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배송 중이잖아요. 네. 배송 중에 소유권이 상실됐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실 소비자가 아닌 거죠. 아직까지 음식점의 소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 주가 피해자가 돼서 고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음식점 사장한테 대신 빨리 신고해 달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처벌도 쉽지가 않고 또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나 안 먹었다고 발표하면 어떨 겁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을 거예요. 항상 그래서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식당이나 배달 음식 할 때 가장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 네.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좀 불편하죠. 네. 이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식당에서 그런 이물질 나온 적 있으세요? 예, 꽤 있죠. 있었던 거 예.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그 이제 이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가리시네요. 저는 그냥 성격상 거의 그냥 넘어가요. 그냥 예, 이렇게 빼고 그냥 말도 잘 안 하고 소심해가지고. 우리 이 기자님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저도 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머리카락은 그래 넘어가자 하는데 벌레가 나왔다면은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환불 받고 좀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정말 대처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물질이 정말 벌레가 나왔다. 아니면 정말로 막 요즘에 가끔 막 수세미 이런 것도 나오고 설거지하다가 막 그러고 너무 좀 불결한 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얘기를 하고 이제 그 환불을 받든지 아니면 다시 그 요리를 뭐 다시 이제 받든지 보통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식당 네. 주인한테 먼저 말을 예.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보통 식당 주인은 뭐라고 할까요? 만약 소비자가 그런 불만을 하면 그냥 보통 다시 해주지 않아요. 다시 해주고 이제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네, 미안합니다. 근데 가끔은 어떤 이제 식당 업주는 무슨 소리냐? 얼마 전에 실제 있었거든요. 담배 공초가 이제 배달 음식이 나왔더니 담배의 종류가 뭐라고 물어봐요. 무슨 A라는 담배다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담배 안 핀다. 우리 게 아니다. 당신이 일부러 넣은 거 아니다. 이렇게 막 발뺌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하나님이 알고 사람이 알아도 누가 모르는 소용이 없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법정으로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그걸. 음식에서 이물질 나왔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부터 찍어야 돼요. 일반 사진에 영상을 찍어야 돼요. 영상을. 영상을. 예. 제가 예전에 변호사 했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특정 제품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떤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어요. 벌레가 나왔어요. 벌레가. 근데 굉장히 큰 업체의 회사 제품에서 이제 벌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그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달래. 자기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고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받아달라고 소송을 하자는 거예요. 그 저는 이 사람이 맞나 안 맞나 그게 좀 긴가민가 하잖아요. 물론 이제 의뢰인의 말을 믿어야겠지만 이거 그냥 소송하기엔 잘못하면 패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증거가 없을까 했더니 증거 있대. 뭐냐 그랬더니 다른 자기가 산 제품에서 나올 거래. 그래서 그 새 제품 뜯어봤거든요. 뜯었더니 막 거기서 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잖아. 네. 그래서 영상을 찍으라고 그랬어요. 새 제품을 뜯는 과정부터 해서 벌레가 나오는 것까지 다 영상을 제출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 회사에서 합의하자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증거가 있어요. 끔짝 없거든. 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거가 없으면은 그 사람 뭐라고 할까요? 이거 소비자가 자작극 벌인 거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상을 찍고 증거를 확보한 후에 이제 피해 구제를 진정을 하죠. 사진보다는 사진보다 영상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도 막 이물질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찍는 거야. 거기서 막 밥에서 막 이물질 나온 거 그거를 영상으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 업주한테 다 항의하면 식당 업주가 어떻게 발뺌하겠습니까? 증거가 있는데. 자, 근데 이럴 수가 있겠죠. 뭐 이물질을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먹었는데 며칠 있다가 막 배탈이 나고 그냥 뭐 난리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 한 일주일. 네. 그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보상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소송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보상 받아야죠. 네. 이제 식당 가서 당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배탈이 나가지고 뭐 식중독에 걸렸다 그 입증 이제 해서 이제 병원 진단서까지 내고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워요. 뭐가 어려울까요? 입증하는. 입증이 좋겠다. 그 음식 때문에 꼭 그렇게 그렇죠. 네. 그걸 법에서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어렵다. 인과관계. 항상 법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있거든요. 그럼 식당 주인은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식중독에 걸린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식당 때문에 걸린 건지 당신이 다른 식당 가서 또 먹었는지 집에서 잘못 먹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발뺌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환경소송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공장 옆에 막 폐수가 올라가지고 막 여기 주민들이 뭐 여러 가지 암도 걸려서 소송하면 뭐라고 하느냐? 이 공장에서는 우리 때문이 아니다. 당신은 원래 몸이 약한 거 아니냐? 그 기왕증이라고 하거든. 그런 걸로 다 핑계를 대요. 그래서 항상 인과관계 입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